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교정학 39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핵심 문제를 지금 100여 문제 거의 풀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좀 가지셨습니까? 우리 교정학 문제는 형집행법, 그 다음에 시행령, 규칙, 소년법, 보호관찰법 이런 특정 분야에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454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1번 중요 표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고유예와 가석방 나왔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고유예는 재판입니다. 재판. 가석방은 처분이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재판이기 때문에 뭡니까?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랄까? 그죠? 모든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 다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가석방은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정행위는 재량적인 측면이 크다고 그랬죠. 이거는 재량이 커요. 그 다음에 재판은 재량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속적인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좀 여러분들이 사전에 알고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선고유예와 가석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을 4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요 가석방 같은 경우 있는데 잘 보세요. 물론 선고유예 재판 같은 경우도 기속행위입니다만 이 경우도 기속행위뿐만 아니라 재량도 있겠죠. 재량사항도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0% 기속행위는 아니겠죠. 아무래도 재판 법관이 말이죠.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선고유예 처분합니다. 특히 형법 제51조를 파악을 많이 하겠죠. 형법입니다. 51조를 많이 참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정학 문제, 형법 문제도 나온다고 그랬죠. 형사소송법 문제, 그 다음에 행정법 문제도 나옵니다. 가석방은 행정법 문제예요. 행정행위다. 즉 처분을 내는 거죠. 처분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기 또는 부자기를 명하는 일반적 특수한 불법 뭡니까? 처분이 행위가 처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중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허쉬의 사회통제이론 한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사회 유대를 가지고 사회 통제를 함으로써 범죄를 줄이고 범죄를 억제하고자 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크게 큰 범주가 있다고 그랬죠. 애착, 어태치먼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뭡니까? 커미션 해가지고 커미트먼트, 전념, 그 다음에 인바울먼트, 그 다음에 집념, 참여, 그 다음에 빌리프, 바로 신념이 되겠죠. 이런 네 가지의 어떤 기본적인 범주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참여의 경우에는 범죄를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답 3번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교도자급 임금제 중요하다고 그랬죠. 3번에 답 1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요 교화 개선에 좋다는 겁니다. 노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용자도 노동을 해야 자기의 죄를 늦으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노동을 하지 않고 계속 한 자리에서 계속 앉아 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 있다. 개선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조선시대 때나 뭐 고려시대 상관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죄를 진 사람은 주로 노동판에 많이 아주 성을 짓는다든지, 그죠? 성곽을 쌓는다든지, 어떤 도로공사 같은데 이런 아주 험한 일을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만큼 노동의 고통을, 노동이 즐겁지만 어떤 한도가 넘어가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의 고통을 느끼게끔 하면서 자기의 죄를 뭡니까? 회유할 수 있도록 자기를 뉘우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보면은 아주 추운 날 말이죠. 눈발이 막 날리는데 성곽에 말이죠. 맨손으로 바위를 여러 사람들이 갖다 성곽을 쌓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당신이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은 이 정도의 노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뭡니까? 교도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답 1번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답을 3번으로 해주시는데 옳은 거니까 3번 맞습니다. 2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서신의 발송 한도는 뭡니까? 발송 한도는 매주 7회다 이렇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매주 7회가 아니라
수용된 서신 발송 한도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죠. 편지 쓰는 건 이상 없다는 겁니다. 편지 쓰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군대 생활하신 분들 옛날에 편지를 썼죠. 지금은 이메일을 씁니다만 과거에는 편지를 썼는데 이건 자유라는 거예요. 업무가 다 끝난 다음에 편지를 100통을 쓰건 1000통을 쓰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오늘 썼다고 해가지고 내일 못 씁니까? 상관없죠. 의사표현의 자유는 교도소건 군대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무기 사용. 중요합니다. 꼭 시험에 출제된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전문 공부할 때 제가 강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단계별로 우리가 생각하면 첫 번째가 보호 장비를 사용하는 게 있었죠. 그죠? 보호 장비입니다. 보호 장비. 보호 장비보다 좀 더 단계가 높은 게 뭐라고 했어요?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안 장비라고 그랬죠. 안전을 위한 장비, 그죠? 보안 장비가 들어갑니다. 보안 장비 같은 경우는 교도소의 어떤 치안이라든가 행정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비가 보안 장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문제입니다. 무기 사용이죠. 실제로 무기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예를 들어서 뭐 총기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기관총을 사용한다. 자, 여러분들 기관총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전쟁이나 났을 때 그때 예를 들어서 뭐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오히려 뭐 무기를 탈취해서 오히려 공격한다. 이때는 가능할지 몰라도 이 평상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보안 장비는 강제력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강제력을 사용할 때 이때 보안 장비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시험에 100% 출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무기 사용할 때는 기역번, 리을번, 미음번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번은 니은입니다. 니은번은 뭘 사용합니까? 수용자가 죽으려고 그럽니다. 자기가 자살하려고 그래요. 이때는 뭘 사용해야겠죠? 이때는 보안 장비를 사용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빨간 거로 줄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6번 선별적 무능력화 떠나왔죠. 자, 우리가 이 교정학 지금 모의고사를 지금 보고 있는데 나온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겹치죠. 그래서 한 10회 정도 풀면은 거의 80%가 겹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나오는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교정 예산의 절감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는 거죠. 선별적으로 무능화하게 되면은 완전히 격리시킬 사람, 완전히 무능화시킬 사람은 골라내고 나머지는 교도소 바깥에 수용시설 바깥으로 내보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모든 수용자가 교도소 내에서 생활한다고 해봐요. 난방비, 그죠? 그 다음에 뭐 식료품비, 주거, 의식, 의료 이런 비용,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책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elective incapacitation 이렇게 돼 있죠. 무능력하다, 선별적 무능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별표 5개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자, 최근에 문제 경향이 말이죠. 헌법재판소 판례가 나온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최근에 나온 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07번이 되겠습니다.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어디가 틀렸냐면 검찰 조사실에서 개구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거절하고 수갑과 포송을 조사받도록 한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그것보다는 거절하고 수갑과 포송을 사용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거는 뭐냐면 아무래도 보호장비보다 좀 예를 들어서 좀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위헌 판결 내렸다. 답이 4번이 되겠죠. 안 좋은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자,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판결례를 보면은 뒷부분을 바꿔요. 살짝 중간을 바꿨다가는 어떻습니까? 주어 동사 모든 걸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문제화 시켰을 때는 반드시 뒷부분을 바꾼다. 왜냐하면 앞부분이나 중간 부분 바꿨다가는 모든 걸 다 바꿔야 됩니다. 법리를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법리를 안 바꾸면서 정답을 유도하려면 결국 뒷부분 바꿀 수밖에 없다.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
예라든가 이 문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뒷부분을 손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답 2번으로 해주세요. 20일이 아니 30일이 아니라 15일입니다. 이런 건 뭐 단순 암기고요. 자, 그 다음에 458페이지에 9번 9번은 정기 재심사와 그 다음에 부정기 재심사를 구별하는 건데 특별 재심사란 용어 자체가 없다는 것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답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은 이제 보호관찰 등에 대한 법률이 되겠죠.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준수사항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 맞히기가 쉽진 않았는데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의식주는 일반적인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일반 준수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주거지를 이탈했을 때는 보고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거지는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이것도 뭐 숫자 노름인데 최소한 1년 이상 복역한 자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귀유할 때는 6개월 이상 복역을 해야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수용 생활이 말이죠. 2, 3년 되는 경우 이상인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 짧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원래 휴가를 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휴가를 보내주는 이유가 뭡니까? 집에 가서 쉬라는 것보다는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배워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개방초 나와 있는데 별표 5개 치세요. 드디어 이제 민영교도소와 관련된 게 나오는데 민영교도소 운영에 대해서는 개방교도소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방초. 개방초는 뭐라고 그랬어요? 개방초는 요거는 중간초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중간초우는 뭐예요? 사회적 처우다 그랬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은 교정학 문제 푸는데 아주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와 수업을 같이 열심히 하셨다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12번 별표 5개 치시고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이 처우급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해설 보시면은 개방처우급이 있고 그 다음에 완화경비급, 완화경비처우급, 그 다음에 일반 경비처우급, 그 다음에 중경비처우급이 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근데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중경비처우급이나 그 다음에 개방처우급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다음에 또 일반 경비처우급은 또 문제 내기 그렇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완화 경비처우급이다. 자, 줄 보세요. 개방 지역에 가서 작업을 한다든지 또는 자, 조심하세요. 필요시 외부 통근 작업입니다. 필요시 외부 통근 작업. 필요시 외부 통근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완화 경비처우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답 2번으로 해주세요. 이 법은 말이죠. 청소년 보호법 이런 것은 보호관찰법에 없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5번 조선시대 때 형벌을 물어봤습니다. 별표 5개입니다. 이런 걸 물어봐요. 특히 우리 교정학에서는 말이죠. 조선시대 때 형벌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형벌을 가감하는 감경례가 있을 겁니다. 가명 사례라고 그러죠. 어떻게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형을 언도했을 때 사형일 때는 유형으로 감형할 수가 있습니다. 유형. 첫 번째가. 두 번째 유형을 감형했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도형으로 감형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도형을 감형할 때는 장형으로 감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6번은 위생이죠. 위생도 중요합니다. 교육을 받고 수용 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교도소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인간답게 생활하는 것도 좋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법도 있다는 얘기죠. 답을 3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입니다. 청원이 되겠죠. 17번은 청원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청원할 때 직접 말이죠. 직접
순회 점검 공무원에다가 직접 자기가 제출하는 게 아니죠. 소장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소장 또는 순회 점검 공무원에게 직접 제출한다. 직접 제출할 수가 없죠. 소장을 통해서 제출한다.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이 되겠죠. 18번은 면회할 때, 이 차단시설 있는가 없는 건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여성 수용자가 있습니다. 어머니겠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미성년자 자녀가 왔을 때는 차단시설에서 뭡니까? 접견하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차단시설이 없어야 됩니다. 상식적인 어떤 입장에서 접근해도 답이 나오는 거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19번 보호관찰법. 자, 보호관찰제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옳은 걸 골라라. 답이 4번이고 그 내용 밑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보호관찰, 그 다음에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뭐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봉사명령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2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또 5개 쳐야겠죠? 자, 20번 중요합니다. 20번 같은 경우는 형법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정학, 형사정책 같이 여러 가지 다 물어보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번 같이 나오면은 문제가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역시 문제 푸는 요령은, 정답이 안 나온다 싶으면은 문항을 보라고 그랬죠. 문항에 겹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2번과 3번 겹치죠. 이런 것부터 우선 보라는 겁니다. 문제 푸는 요령이었습니다. 자, 틀린 걸 고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으로 뭔 묶인 거 이렇게 돼 있는데, 니은번 잘 보세요. 벌금 미납자의 사회명령에 대해서는 검사는 갑자기 명령인데 검사가 하는 거 아니죠. 재판, 판결, 결정, 명령은 어디서 합니까? 판결, 결정, 명령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법원이 되겠죠. 검사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을 보세요. 예, 최대 14시간이 아니라 13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공부한 것은 역시 전체적 흐름을 다 파악하는 그런 문제였고, 특히나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이게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형사정책에서, 그 다음에 교정학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봉사를 통해서 자기 죄를 뭡니까? 뉘우치라.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